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물의 분류 학습 활동지를 저와 함께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활동지의 빈칸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차근차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먼저 옥의 분류가 뭔지 간단히 알아볼 거고요. 가장 단순한 생물인 원핵생물계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계까지 각 그룹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옥의 분류라는 게 뭘까요? 이건 마치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과 같아요. 과학자들도 지구상의 생물을 특징에 따라 5개의 큰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이게 바로 옥의 분류법이죠. 여러분 학습지에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이 5그룹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학습지 1번 문장을 한번 볼까요? 지구에 사는 생물은으로 시작해서 4개 개 이름이 나와 있고 맨 앞자리 하나가 비어 있죠. 바로 이 빈칸에 옥의 분류의 가장 첫 번째 그룹 이름이 들어갑니다. 빈칸 1번의 정답은 바로 원핵생물계입니다. 이름에 있는 원핵이라는 말이 원시적인 핵을 뜻하는데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자, 학습지에 원핵생물계라고 적어봅시다. 네, 좋습니다. 방금 제가 원시적인 핵이라는 힌트를 줬었죠? 이제 원핵생물계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그 의미와 함께 이번 빈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원핵생물계의 특징을 볼게요. 대부분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생물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핵막이 없어서 빈칸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핵막은 계란 노른자를 감싸는 얇은 막 같은 건데 이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의 경계가 흐릿하게 보일까요? 여기 보이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요구르트를 만드는 젖상균 같은 것들이 전부 원핵생물계에 속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흔한 세균들이죠. 모두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막은 말 그대로 핵을 둘러싼 벽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벽이 있어야 핵이라는 공간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원핵생물에게는 이 벽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 중요한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빈칸 2번의 정답은 바로 핵입니다. 핵막이 없기 때문에 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원핵생물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빈칸에 핵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제 핵막이 없는 원핵생물계를 지나서 핵막이 있는 생물들의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학습지의 두 번째 파트, 3번 빈칸에 들어갈 두 번째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 식물, 동물, 균계 모두 X 표시가 되어 있죠? 맞아요. 이 그룹은 식물도 동물도 균도 아닌 생물들을 그냥 한데 모아놓은 일종의 기타 폴더 같은 곳이에요. 어디에 넣기 좀 애매한 생물들을 모두 여기에 모아둔 거죠. 그래서 이 기타 폴더 안에는 아메바나 집신벌레처럼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부터 우리가 먹는 미역이나 다시마처럼 거대한 다세포 생물까지 아주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 신기한 기타 폴더의 정식 명칭 빈칸 3번의 정답은 바로 원생생물계입니다. 제목 부분에 원생생물계라고 써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균계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버섯 같은 균을 식물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이 둘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우리가 먹는 송이버섯, 땅에 피는 푸른 곰팡이, 그리고 빵 만들 때 쓰는 효모가 모두 균계의 멤버들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식물과 달리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 다른 생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자연의 분해자 역할을 하죠. 이 그림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왼쪽의 버섯은 다른 생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오른쪽의 식물은 햇빛으로 직접 에너지를 만들죠. 바로 광합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균계와 식물계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균계는 식물이 아닙니다. 방금 균계와 식물을 나누는 기준이 광합성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그 광합성의 주인공, 네 번째 그룹인 식물계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방금 배운 걸 기억하면 4번 빈칸은 정말 쉬울 거예요. 식물계의 특징을 볼게요.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핵과 세포벽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엽록체가 있어서 사빈칸을 해서 양분을 만든다. 자, 엽록체를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이 특별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학교 화단에서 볼 수 있는 진달래, 산에 가면 있는 소나무와 고사리, 그리고 축축한 땅에 우산이 있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바로 이 식물계에 속합니다. 네, 맞습니다. 식물을 식물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빈칸 4번의 정답은 바로 광합성입니다. 학습지에 광합성이라고 적어주세요. 드디어 5개 분류의 마지막, 우리 인간도 속해 있는 5번째 그룹, 동물계입니다. 이제 활동지의 마지막 빈칸을 채워볼까요? 동물계의 특징을 봅시다. 식물처럼 여러 세포로 되어 있고 핵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세포벽이 없다는 겁니다. 이 단단한 벽이 없기 때문에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이게 마지막 특징과도 연결돼요. 먹이를 섭취하며 대부분 빈칸이 있어서 이동할 수 있다.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몸의 기관들을 통틀어 뭐라고 할까요? 바다의 말미잘이나 흙 속의 지렁이처럼 단순한 동물부터 하늘을 나는 꿀벌이나 박새 같은 복잡한 동물까지 모두 동물계에 포함됩니다. 네, 이 모든 걸 합쳐서 부르는 말, 빈칸 5번의 정답은 바로 운동기관입니다. 다리, 날개, 지느러미처럼 움직이는 데 쓰이는 몸의 부분들을 모두 운동기관이라고 부르죠. 자, 오늘 배운 핵심 단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핵막이 없는 원핵 생물계, 그래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핵, 기타 폴더 같았던 원생 생물계, 식물만 할 수 있는 광합성, 그리고 동물이 움직이게 해주는 운동기관. 이 5가지가 바로 5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학습지가 모두 채워졌을 거예요. 완성된 활동지를 보면서 각 그룹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길을 가다 보는 나무, 고양이, 비 온 뒤에 돋아난 버섯이 각각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복습이 될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